안녕하세요. 바치칸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딸에게 논문 제일저자 등록이 특혜라며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했던 자유한국당. 그런데 최근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역시도 나경원 원내대표의 부탁으로 의공학 논문에 참여했다는 논문 교신 저자의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들이 이 논문 작성 자체를 한 적이 없다며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치칸 뉴스 이 기사를 먼저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바치칸 뉴스 정혜림입니다. 이 조국 장관 딸의 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그야말로 조국 후보의 딸을 거의 만신창이로 만들었던 언론들뿐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아주 대표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이 때문인지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와 사학비리 의혹도 수사해달라고 수사촉구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벌써 20만을 넘어서기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 그 이전부터요, 이 나경원 원내대표 그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 등이 수차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관심을 모았던 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SNS 등에서도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 조국 후보 딸의, 조국 장관 딸의 고교 시절 논문 제일저자 등록 이것 때문에 이제 말이 많았는데, 요와 똑같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역시도 고교 시절에 의학 논문의 제일저자로 등록이 됐었다,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노컷뉴스가 단독 보도를 내더라고요. 이렇게 나경원 아들 논문 교신 저자가 나 의원의 부탁으로 이렇게 하게 됐다, 이런 이제 인터뷰를 해서 관련한 기사가 노컷뉴스에서 단독으로 나왔는데요. 관련한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 씨가 고등학생이었던 지난 2015년, 굉장히 가깝네요. 이거는 2015년이면 얼마 안 됐어요. 미국에서 열린 학술회의 때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제일저자로 논문을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논문 같은 건데요. 논문 형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쓰여진 이 포스터의 제목은 광전용적맥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의학 논문이기 때문에 광전용정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라는 이제 논문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발표가 된 학술회의 같은 경우에는 의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전기전자 기술자 협회 의생공학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아무튼 세계적인 그런 곳이래요. 인정받는,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그런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곳에 제출되는 논문에 제일저자로 이름을 고교생이 올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이요. 김 씨는 이듬해 미국의 대표적인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 화학과에 진학하기도 했는데요. 이 논문의 교신 저자로 직접 참여한 사람이 바로 윤영진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입니다. 이분이 10일 CBS 노컷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모 학생,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인 김모 학생은 미국 뉴햄프셔에서 개최되는 과학경진대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를 위한 연구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는 연락을 평소 친분이 있던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제 이분이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윤 교수가 학생이 여름방학 기간이던 2014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저희 실험실에 출석해서 연구를 수행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비교적 간단한 실험 연구였고 실제 학생은 스스로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을 수행했다라고 이제 열심히 학생이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실에서, 서울대 의대 연구실에서 연구했던 그 결과를 과학경진대회 출품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이후에 아까 말했던 그 컨퍼런스에
포스터 발표까지 하게 됐더라. 이런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이 논문 자체가 서울대 의학부에 도움이 없었다면 절대 가능할 수가 없는 일이겠죠. 이 대단한 컨퍼런스의 논문 제1저자로 등록되는 것도 그렇고, 이 도움이 없었다면 그죠. 여기 과학경진대회에 출품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조차도 없었을 테고요, 사실상. 그게 이제 다 어마어마한 인맥을 둔 또 부모님 덕분이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이 학술대회, 학술회의에서 아까 그 논문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논문에도 제4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비실험실 환경에서 심폐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 여기서 이제 제4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무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인정받는 그런 컨퍼런스에 논문 2개에다가 이름을 같이 올린 겁니다. 제2저자 또 제4저자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이 발표된 논문들의 김 씨와 함께 공동저자로 등재된 인물들이 모두 그러니까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전부 서울대 의공학과 소속이었고요. 고교생 연구자는 이 아들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이 유일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포스터 논문 제출 당시에 이 아들의 소속이 미국 사립고등학교가 아닌 서울대학교 대학원으로 기재가 됐었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이게 잘못 뭔가 논란이 된 게 아니냐,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윤 교수가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자체는 뭐 착오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뭐 그렇다고 하고요. 윤 교수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 이렇게만 이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두 분은 이 서울대학교 82학번 동기생이라 그래요. 근데 의대생과 법대생이 뭐 동기생이라 그래도 뭐 어떻게 그렇게 친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친분으로 우리 아들 좀 도와달라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고 이를 통한 논문으로 거기다가 이제 컨퍼런스에 발표까지 했던 뭐 이런 이 사건이었다. 사건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었다. 그래서 본인을 제외하고선 나머지 다 서울대 의공학부 교수며 뭐 서울대 의공학부 시고 고등학생이었던 이 학생 혼자서만 이제 이 본인 고등학생 신분으로 올라가 있는 이런 논문이 발표가 됐더라라는 거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조국 장관 딸 때도 그랬지만 논문에 제1저자를 올려주는 게 뭐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학생들이 도와주거나 논문을 이제 뭐 자료 수집하거나 이런 걸 도와주거나 어쨌든 뭐 이런 작성에 도와주거나 하게 되면 이름을 안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름을 안 올리게 되면 오히려 이제 논문 가로채기가 되는 거고요. 이름을 무조건 올리기는 올리는데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하고 많이 올려주고 그러면 이제 또 제1저자로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몰아붙일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그러한 대단한 교수와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런 뭐랄까요, 제1저자로 등록이 될 수 있는 기회라도, 그리고 그런 서울대학교 뭐 어디에서 연구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라도 얻게 됐다, 이런 것 자체가 일종의 많은, 저를 포함한 많은 흑수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뭐 조국 장관도 그렇지만 많은 그때 당시에 비슷하게 해서 자기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많이 보냈던 그런 분들이 이런 것을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의 제1저자로 올려주는 것 자체를 이렇게 막 문제 삼고 이러는 게 사실 저는 좀 그런데요. 오히려 그때 당시에 이제 교육제도 이런 것이 이제 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동안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 자유한국당이 이 논문 문제를 두고 끊임없이 조국 장관 딸을 무슨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공격을 했었단 말이죠. 뭐 조국 장관과 그 이제 뭐 부인이 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딸을 뭐 정말 뭐 능력도 없는 딸을 그렇게 뭐 고대를 보낸 것처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 논문이 뭐 고려대 입학에 별로 중요하게 적용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입학 당시에 조국 그 장관의 딸은
정말 과스펙일 정도로 스펙이 너무 심하게 오버될 정도로 많았다고 하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에서 계속해서 이와 관련한 공세를 펴왔기 때문에, 퍼부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낀다 이걸 이제 막 내세우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같은 지금 뭐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과 관련된 뭐 이런 보도가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뭐 어쨌건 나경원 원내대표의 부탁으로 그렇게 하게 됐다라는 지금 서울대 의대 교수의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글쎄 누가 누구에게 뭐라고 할 입장이 되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관련해서 기사가 나오고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뜨겁게 이제 기사가 공유되고 있다 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측에서 즉각적으로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제 아들의 최근 논문 작성 관련 의혹 제기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아이는 당시 논문을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아이는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물타기성 의혹 제기를 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는 아이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므로 허위 사실을 보도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 생각을 남의 딸일 때는 안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논문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아니 이건 뭐 명확하게 팩트가 금방 드러나지 않을까요? 아니 동기인 교수분이 직접 인터뷰까지 해서 나경원 의원이 직접 부탁을 해서 자기 연구실에 이 아이를 데려다가 실험을 하게 했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논문을 쓰게 돼서 제1저자로 등록을 하게 됐다라고, 그것도 세계적인 컨퍼런스에 발표되는 논문에 이름이 이렇게 다 올라와 있는데 논문 작성을 아예 뭐 한 적이 없다라는 건 실험만 하고 논문을 안 썼는데 그럼 이름이 올라갔다는 얘기일까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글쎄 본인 아들이 똑똑하겠죠. 아들이 똑똑했겠죠. 근데 뭐 얼마나 똑똑한지야 글쎄 뭐 지금 조국 장관 딸 역시도 실제로 굉장히 뭐 똑똑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주변에서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100번 말해도 뭐 들어주지 않던 분들이니까 아무리 뭐 아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해도 별로 이 마당에는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지금 뭐 이 기사, 이 노컷뉴스의 기사가 잘못된 오보라고 하면 그러면 왜 작성한 적도 없는 논문에 그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이 생뚱맞게 거기에 그것도 의학 교수, 나머지는 전부 다 서울대 의공학부 사람들이 이름을 다 올리고 있는 그곳에 생뚱맞게 고교생의 이름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밝혀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고요. 아무튼 뭐 네, 강하게 반발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최우등 졸업을 했다는 막 증명서까지 이렇게 냈다고 하는데, 아니 뭐 그건 별로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뭐 얼마나 똑똑했냐 뭐 이거는 뭐 그렇다고 그러면 뭐 조국 장관 딸은 멍청했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본인들이 워낙 계속해서 제1저자 등록 이것 때문에 특히나 어쩌다 하면서 정말 한 사람을 거의 범죄자 취급하면서 몰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관련해서 또 너무 비슷한 의혹을 지금 또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나오자마자 지금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조치하겠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가지고요. 글쎄, 조국 장관의 딸 역시도 그런 어마어마한 가짜뉴스에 시달리면서 그죠? 엄청난 그 명예훼손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역시나 자녀를 가진 그 숱한 부모들이실 텐데, 자유한국당 역시도 이와 관련해서 정말 조국 후보가 아닌 조국 후보의 가족들을, 그것도 딸을 그렇게 정말 범죄자 취급하면서 탈탈 털었던 분들께서 글쎄
또 자기 자식의 일이 되다 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뭐 본인이 절대 그 우리 아들이 논문을 작성한 적이 없다, 아예 작성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단칼에 얘기를 하시니까요. 이 뭐 팩트 확인은 뭐 쉽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요. 많은 분들이 또 뭐 청원 올리고 이럴 정도를 이제 궁금해하시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참에 계속해서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것도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이참에 제대로 좀 털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요, 지금 조국 법무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기소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관련해서 계속되는 거짓이 드러나면서 지금 각종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기사 두 번째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이시나요? 가짜학위 인정한 최성해 박사 아니고 명예박사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최 총장은 지난 5일에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교육자적인 양심과 친분적인 문제에서 갈등이 됐지만 교육자적 양심을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분의 교육자적 양심이라고 했던 이분의 증언이 죄다 지금 거짓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자적 양심이 대체 무엇인가 묻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일단 정 교수가 자신에게 표창장 발급을 위임했다는 부분을 얘기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폭로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경심 교수와 몇 차례 통화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하지만 본인 스스로 이 이야기를 번복하면서 그것도 뭐 몇 차례 통화한 것도 아닌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 그죠? 계속해서 그 발언의 신뢰가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어제는 급기야 허위 학력 논란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장 같은 각종 서식이나 프로필에 학력이 교육학 박사라고 그동안 표기돼 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박사 학위를 딴 사실이 없었다는 거죠. 관련해서 이 최 총장은 명예박사를 오기한 것이라고 뒤늦게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오기를 할 수가 있나 이게? 오기할 수 있어요. 명예박사와 박사는 너무 천지 차이잖아요. 명예박사는 아무한테나 주는 건데 그냥. 관련해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교육학 명예박사인데 직원이 너무 길고 다들 명예라는 글자를 잘 안 쓴다라고 해서 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느 직원이요? 어느 직원이야 대체? 어느 직원이 이런, 아니 명예박사, 아니 명예 뭐 어쩌고 저쩌고 박사도 아니고 명예박사 네 글자밖에 안 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길어? 이걸 길어서 명예라는 글자를 안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냥 박사와 명예박사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래 이거는 뭐 직원이 그렇게 뭐 말을 했다 쳐. 근데 그렇다면 공식 프로필에 대해서는 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지금 뭐 네이버 인물정보란에 논란이 일기 전까지 그의 학력이 고스란히 교육학 박사라고 표기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학력 위조 논란이 불거지고 나자 네이버 인물정보에 교육학 박사라는 허위 학력이 슬그머니 내려갔습니다. 본인도 이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단국대 무역학과 학사라고 또 돼 있는데 이것 역시도 지금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았는데 이것 역시도 지금 사실상 거짓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사라고 하면 졸업을 했다는 뜻인데 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워싱턴 침례대학교 대학원 석사 이 항목 역시도 허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가 다 허위인 거예요? 워싱턴 침례대학교는 지난 2015년 학교 명칭을 버지니아 워싱턴 대학으로 바꾼 한인 신학대학교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버지니아 워싱턴 대학은 최 총장이 다녔을 당시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아예 공식적인 대학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해요. 2017년에 돼서야 대학 인가를 받은 거라고요. 그러면 이 최 교수가 최 총장이 다닐 때는 아예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워싱턴 침례대학교 대학원 석사라는 학위 역시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 대학신문 대학정보란에도 이 같은 그의 학력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워싱턴 침례대학교 학부를 졸업한 뒤에 동대학원에서 교육학으로 석박사를 취득한 것으로 게재가 됐다고 합니다. 글쎄 근데 버지니아 워싱턴 대학에서 보면 석사 박사 과정에서 교육학은 아예 개설되어 있지도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글쎄 그러니까 학부, 석사, 박사까지 다 지금 이제 거짓으로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되면 그의 졸업 그러니까 공식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 가짜 박사학위 관련 언급이 이제 줄을 이으면서 진짜 사문서 위조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최 총장이다. 이런 총평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동양대 교직원들의 증언도 줄을 잇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 후보자 딸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최 총장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 그동안 최성해 총장이 이 조국 장관의 딸이자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딸이 얼굴도 굉장히 예쁘고 굉장히 밝고 이렇다고 해요. 그래서 예쁘고 귀엽다고 며느리 삼고 싶다고 사진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예쁘지 않냐 이러면서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그런 얘기를 자주 했다고 절대 모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언론들이 이제 최 총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참 이렇게 뻔히 지금 드러나는 이 최 총장의 이 주장들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기소를 했던 검찰이 진짜 좀 황당하죠. 조금만 들여다봤으면 이게 거짓이라는 것이 뻔히 드러났을 텐데 이러한 주장들이. 네, 그렇고요. 이분이 원래 또 그 태극기 이런 쪽 이 주장들을 담은 기사 이런 링크 이런 것들을 주변에 굉장히 많이 열심히 뿌리고 적극적으로 뿌리고 이랬던 분이라고 하는데 어쩜 다 말씀하시는 것도 좀 그럴까? 살아오신 부분도 어쩜 그럴까? 이런 생각을 거듭하게 되네요. 그렇고요. 또 지금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이야기를 좀 드리기도 했지만 실제로 정말 지금 시점에 자녀 문제로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은 사실 그 누구보다 이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제원 의원 아들과 관련한 추가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SBS 보도인데요. SBS 단독입니다. 보이시죠? 장제원 아내 합의해달라 요구. SBS가 사고 영상을 입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요. 지난 7일 새벽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 씨가 음주 사고를 낸 그 장면, CCTV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흰색 자동차가 굉장히 빠르게 확 달리다가 앞서가고 있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이제 들이받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진짜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말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 상황이었던 거죠. 오토바이가 충돌 직후에 크게 휘청이다가 쓰러지고 순식간에 이제 도로에 불꽃이 튀어오르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 도로에 쓰러졌던 피해 운전자 이모 씨가 주섬주섬 이렇게 몸을 일으키는데 이 피해자 이 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뒤에서 다른 차량이 치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뺑소니로 도망갔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경찰 도착 전에 이 아들인 장용준 씨가 약을 사서 다시 돌아오더니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줄 테니 덮어달라고 부탁을 했다라고 이제 증언을 합니다. 치료비 명목으로 지금 이렇게 덮고 싶다. 합의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뗐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사고 발생 20분쯤 뒤에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이제 자리를 뜰 때까지만 해도 경찰이 장 씨와 그리고 동승자인 여성도 둘 다 만취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먼저 음주 측정을 했고 그때는 제3의 남성이 현장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제3의 남성이 와서 자기가 운전을 했다 이렇게 이제 됐다는 거죠. 그리고 사고 다음 날부터 장 씨의 어머니인 이 장제원 의원의 부인이 합의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사고 피해자가 장 씨 어머니가 사정을 하시더라. 어머니 된 입장에서 너무 죄송하다.
뭐 큰일 난다, 저 지금 큰일 난다, 죄송하다. 큰일 나긴 큰일 났죠. 사실 딱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요, 뭐냐면 그동안은 이 친구가 과연 아무런 사고를 저지른 적이 없을까? 아니 그 뭐 미성년자 시절에 성매매를 하려고 했던 막 그거 외에도 이런 사고가 정말 처음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때 동안은 이렇게 바로 나오자마자 이 친구가 치료 명목으로 뭐 1,000만 원 드리겠다고 얘기하면서 뭐 합의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엄마가 바로 와서 제발 한 번만 봐달라, 합의해달라 하면서 어마어마한 거부금을 남기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그냥 대충 합의금 받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무마시켜주고 이런 일들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튼 뭐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워낙 그냥 순식간에 제3자가 등장했다가 말을 바꿨다가 거기다가 수사를 어쨌건 뭐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뭐 이랬던 것들이 굉장히 이제 뭐 너무 뭐랄까요, 능수능란한 느낌? 이것저것 이제 너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중앙일보가 이런 기사를 냈더라고요.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바꿔치기 의원실이 연루됐나, 이런 기사를 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장제원 의원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해도 너무한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참 또 이게 그래요. 아무튼 장 의원은 이 기사를 공유하면서 제 의원실과는 이 30대 남성 운전 제3의 인물이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며 의혹 부풀리기 수준이다 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글쎄, 어쨌건 지금 장제원 의원의 아들은 뭐 사실 다른 문제보다도 정말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사실상 살인 미수에 가까운 지금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이를 무마하려 한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그것도 그와 뭐 이를 저지른 죄와 또 상관없는 다른 의혹까지 제기가 돼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본인 스스로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온갖 가짜뉴스에 시달렸던 조국 장관 자녀를 그렇게 이제 맹비난하며 의혹 부풀리기를 했던 이 장본인들이라는 것을 좀 스스로 알았으면,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정말 역지사지가 이런 데 쓰이는 말이겠죠. 심지어 거기는 범죄도 아니잖아요. 여기는 진짜 범죄지만. 뭐 그러면서 기사 삭제 및 정정보도 요청을 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민연사상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 분명히 밝힌다. 이를 퍼나르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일단은 제가 아무리 저의 의원실 관계자를 제 아들 대신 운전을 했다고 시키 그토록 나쁜 사람은 아니다. 사건 이후 해도 너무한 기사들이 나와도 못난 아들 둔 죄로 참고 참았지만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 자중해 주시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뭐 관련해서는 이 제3자 인물이 아직도 누구인지 경찰에서 입을 꾹 닫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러면 이제 술술, 거기 솔직히 그렇게 긴급하게 제3의 인물이 와서 죄를 뒤집어 씌려낸 사람이 정말 가까운 최측근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떤 인물인지를 계속해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뭐 장 의원의 답답한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 이런 마당에 아들이 사고 쳐가지고 얼마나, 원래 또 아들이고 딸이고 자식이 제 맘대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만은 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지만 장 의원 역시도 자중하셔야 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경찰에서 장제원 아들 장용준 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허위 주장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를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의 아들 역시도 법조계에서는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조사를 엄중하게, 그리고 지금 윤창호법 통과된 이후에 음주 사고를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제가 지금 오늘 발칙한 뉴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발칙한 뉴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비가 오네요. 빗길 조심하시고 발칙한 뉴스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